인중축소 재수술 후기에 대해서 5, 6년 전? 엄청 오래 전에 첫 수술을 했었어요.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냅다 그냥 수술대에 누워버립니다. 어쨌든 수술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한 5, 6개월 지났나? 점점 인중이 예요. 그리고요, 쭈링이들, 제가 이번에 이 인중축소 재수술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싹 넣는, 그리고 아마 인중축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보셨을 질문인 것 같은데, 콧구멍이 커지는 것 같다, 좀 도드라지는 것 같다,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살성이 정말 괜찮아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인중축소한 거 티 안 난다, 정말 부럽고 저는 이번 재수술을 상당히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최근 영상에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제 지인들까지 도대체 이 영상 언제 올려줄 거냐라고까지 말을 했던 인중축소 재수술 후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중축소를 한 지 이제 2달하고 1주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인중축소 재수술 그리고 예전 수술까지 이렇게 싹 거치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인중축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술을 진행한 거 그리고 후기들 찍어놓은 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수술까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인중축소 첫 수술을 아마 유튜브 완전 시작할 때쯤이니까 5, 6년 전? 엄청 오래 전에 첫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인중축소라는 수술을 서울에서도 한 2-3 군데 정도만 할 정도로 이제 막 인중축소라는 수술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겠죠? 완전 초창기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인중축소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수술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시술을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원장님께서 요즘에 이런 수술이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굉장히 괜찮다, 한번 수술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제 잘못이긴 하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인중이 길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전 사진을 살짝 보여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고민이 있었으니까 이런 수술이 있다니까 좋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냅다 그냥 수술대에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인중축소라는 수술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결국은 이 인중의 길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살만 이렇게 싹 째서 살만 꼬맨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살 밑에 여러 가지 층도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부터 해서 요거를 싹 올려가지고 꼬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만 꼬매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어쨌든 수술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실제로 길이가 정말 많이 줄어든 느낌도 있었고, 되게 어려 보이는데 중안부가 짧아야 어려 보인다라는 그런 인식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한 5, 6개월 지났나? 점점 인중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5, 6개월이면 그렇게 늘어날 만한 시기도 아닌데, 그 인중축소를 한 손망울 끝과 끝을 연결한 선 정도로 이렇게 일자로 꽤 길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 선이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그 하얀 색깔 자국이 이렇게 점점 생기더니 인중이 점점 늘어나더니 그 흰색의 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을 매달 찾아가서 매달 흉터 치료를 받았거든요. 흉터 치료를 그만큼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면 뭐 더 이상 재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수술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게, 생각보다 이 수술이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원래 인중 길이로 그냥 돌아온 그런 느낌이어서 얼굴이 막 이상해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고, 그 대신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그 하얀색 흉터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인중축소라는 수술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찐이들,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말을 하면은, 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인중축소 수술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정을 하신 분들도 인중축소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 코 수술이나 교정을 하게 되면 이 구강 구조랑 이 위치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중이 조금 길어 보이거나 윗입술이 말려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 인중축소가 굉장히 흔해졌다?
어쨌든 많아진 거죠. 아, 어차피 수술을 해도 또 흉이 남을 텐데 내가 뭐하러 수술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서치를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요즘에는 인중축소 진짜 제대로 잘하는 병원이 많아서 흉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좀 재수술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귀 수술을 하러 갔을 때 지우님 근데 인중 다시 할 생각 없냐고 막 이렇게 말하셔서 아, 이제 생각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 흉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우씨, 제가 수술하면 무조건 이것보단 흉을 적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확신을 하시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게 쉬운 마음으로 재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수술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풀어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쭈링이들, 제가 이번에 이 인중축소 재수술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싹 넣는 그 인중고울 수술도 그 병원에서 같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같이 받았어요. 이 고울 수술을 받은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하고 나니까 이 인중골이 완전 평평해진 거예요. 되게 입체감이 없이. 그래서 항상 쉐딩으로 이 인중골을 칠하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 여기 쉐딩을 따로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푹 들어간 요 느낌? 그러면 이제 여기 타이밍에서 제가 수술한 당일부터 기록을 해놨던 영상을 같이 보고 오실게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윗입술이 정말 퉁퉁퉁퉁 부어있어요. 수술은 수면마취를 해가지고 아픈 건 전혀 못 느꼈는데 일어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 인중 주변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발음이 엄청나게 이상하고 입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여가지고 일단 여러분, 오늘은 수술한 지 6일차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저께 실밥을 뽑고 왔어요. 이제 이거 수술을 하느라고 이 입 주변에다가 보톡스를 다 맞아놨어요. 여기 아래 빼고 여기 위에 부분에다가.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아랫입술만 움직여요. 윗입술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색한 상태. 그래서 원래 오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게 너무 어눌해져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언니 왜 저기까지밖에 기록을 안 했을까? 딱히 기록할 만한 게 없었어요. 붓기도 사실 그냥 비슷비슷하고 너무 천천히 빠지기도 했고, 사실 저의 니즈는 흉을 제거하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진을 조금씩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짜라라라라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깔끔한 흉터는 아니죠? 흉터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너무 빨갛고 눈에 잘 보여요. 물론 이렇게 화장을 하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재수술을 하기 전에도 화장을 하면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근데 물론 병원에서는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라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2달 차까지는 이렇게 빨간색 흉터가 있습니다. 언니, 그러면 과거에 수술했던 거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재수술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술이랑 지금이랑 어떤 다른 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과거에는 처음 수술하고 이 인중 모양이 탄탄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겉에만 대충 메꿔놓은 느낌? 이게 입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살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이 윗입술 자체가 들리는 느낌이, 이 저항감이 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했을 때는 확실히 근육까지 제대로 묶어서 그런지 입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쭈니들? 그래서 물론 초반에는 이 줄어든 인중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나서 이제 생기는 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톡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 놓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아랫입술만 움직여서 되게 기기괴기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쯔링이들한테 이제 말할 때 되게 민망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버텨내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막 윗입술이 막 늘어나서 당기고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탄탄하게 고정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흉이 조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늘어나겠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넓게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흉터 회복도요, 쯔링이들. 제가 과거의 병원에서는 흉 주사 이런 것도 매달 가서 맞고 레이저 같은 것도 엄청 자주 해주시고 제가 정말 병원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술한 병원에서는 물론 훅케어가 똑같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 병원보다 그렇게 자주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도 회복 속도가 확실히 훨씬 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인중축소 재수술을 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중축소를 흉터 제거 목적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줄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 3mm 정도 줄이면 흉터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정도만 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다시피 인중이 굉장히 짧아 보여요. 아니 예전에 수술했을 때는 진짜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였었는데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수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 이렇게 짧아진 게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그리고 주변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인중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런 팔자주름 같은 것도 예전보다 좀 덜 보이는 것 같다. 덜 처진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확실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정할 때 예전에는 항상 이 인중을 탁 한번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손으로 탁 한번 치는 거. 그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얼굴의 중안부가 적당히 짧은 느낌이 나서 보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꽤나 만족스럽다. 아 그리고 오버립을 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버립을 상당히 이렇게 넓게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오버립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 어쩔 수 없이 흉터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실 2달밖에 안 돼서 이걸 제가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2달 치고는 과거의 흉보다는 훨씬 덜하긴 합니다. 정말 수술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 불만족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중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인중을 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피부는 이제 원래 있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계속 이 인중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약간 빨대 같은 것도 잘 못 쓰고 말할 때도 윗입술을 좀 최대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말하려는 습관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웃는 것도 뭔가 환하게 웃으면 늘어나는 그 느낌이 조금 싫어가지고 조금 그런 표정 변화에 있어서 제약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아마 인중축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보셨을 질문인 것 같은데 콧구멍이 커지는 것 같다 아니면 콧구멍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인중축소를 2번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콧구멍이 실제로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잘 보이게 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왜 콧구멍이 예전보다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 윗입술이랑 콧구멍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으니까 이 콧구멍에 그 시선이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윗입술이 샥 올라가면 콧구멍이랑 이게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오밀조밀 많이 모여있으면 그곳으로 시선이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콧구멍 여기 이 밑에도 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콧구멍이 좀 커 보이고 좀 잘 보이고 약간 들창코처럼 보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거고 실제로 콧구멍이 커지거나 이렇게 뭐 더 들려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평소에 내가 뭐 약간 콧구멍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그 콧구멍에 시선이 더 많이 가서 이게 좀 커 보이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온 분들이라면 인중축소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인중축소의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하고 감내할
준비가 될 만큼 이 인중에 대한 고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진짜 그렇게까지 인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수술을 했고, 물론 좀 짧아진 건 기분이 좋긴 했지만 과연 그 짧아진 인중에 대한 가치가 제가 5, 6년 동안 인중축소 흉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치가 비슷한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조금 후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흉 목적으로 재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절대 예전에 인중축소를 안 했던 그 상태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살성이 정말 괜찮아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인중축소한 거 티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고 제 생각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인중축소를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평생 이 인중축소 흉을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흉과 내가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그 욕심이 어느 정도인 건지, 이걸 이겨낼 만큼 이 수술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지를 꼭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인중축소는 흉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오면 조금 슬퍼요. 이 흉이 도대체 언제 없어질까? 안 없어지진 않을까? 네, 쭈리기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인중축소 재수술 후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쭈리기들이 너무너무 빨리 알고 싶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뭔가 정리해서 말하기보다는 좀 편한 느낌으로 저의 찐텐을 살려서 말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가볍게 준비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 6개월 차 때 한 번 더 저의 인중축소 흉에 대해서 싹 이렇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쭈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흉 언제 없어지냐?